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기자회견이 연설 후에 한 40분 정도 이어졌고 유심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. 두 분은 그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느꼈던 뭐 어떤 감이 없습니까? 저는 뭐 윤석열 질문 나왔을 때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잖아요.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근데 그건 잘하신 거예요. 사실. 정말 잘한 거죠. 왜냐하면 이미 유력주자가 됐지 않습니까? 대선 유력주자가 됐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에 더 또 코멘트를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특별 연설에 그 야마가 흔히 말하는 그걸로 메인 뉴스가 다 그걸로 덮었을 그걸로 겁니다. 뒤덮이겠죠. 그럼 네. 경제 얘기도 쑥 들어가고 나머지 얘기 뭐 코로나 얘기도 쑥 들어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리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. 지난 1월 달에는 그 얘기했죠.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. 이렇게 딱 규정을 지었었거든요. 1월 달에는. 그때는 이제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을 때고 지금은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것 같고요. 그 발언이 굉장히 효과를 낳았죠. 그렇죠. 끌어안는 모습도 있고 만약에 다른 정치적 선택할 때 명분을 차단하는 그런 선제적 효과도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어제 이야기 중에 그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나온 게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. 이 얘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. 저는 이게 이제 이게 막 취임했을 때 저런 얘기했으면 굉장히 오해 살만 했겠다. 이건 마치 이제 검찰이 니네 안 두렵니? 이렇게 받아들였을 말로. 예. 내가 안 두려워? 이렇게 이제 겁주는 말로 받아들였을 수 있는데 지금 저 얘기는 그냥 팩트다. 예. 그냥 그 안에 사실 복잡한 심경이 있을 수 있죠. 왜 안 그렇겠습니까? 사실은 뭐 몇몇 그 전직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정, 인간적으로 미안한 감정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걸 뭐 대통령이 나서서 뭐 검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 집권 4년 차, 5년 차가 되는 거죠. 지금 5년 차, 4주년이 됐으니까 이제 5년 차로 들어서면서 했을 때는 회한과 팩트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다. 어느 일방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자기 아전인수식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사실. 네. 그리고 그냥 좀 띄엄띄엄 어제 특별 연설과 이후에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관심 가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두 분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게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갑갑함.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미국식 그 검증 방법 있지 않습니까?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든지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건가요? 가능하죠. 사실 여당, 야당 다 동의하죠. 내년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금의 야당도 그 당면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리와 장관 이 인사가 끝나면 여당이 주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바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. 이제 뭐 더 추가적으로 크게 임명할 사람도 없잖아요.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해서 적어도 올 연말쯤에는 이게 정기국회 때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상식적인 주문이거든요.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죠. 나는 이제 인사청문회에 사람 올릴 일이 별로 없다. 내가 지금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건 뭐 제도 자체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한 거 아니냐. 근데 저는 이제 무한주기 이걸 무한주기라고 했다. 이 야당의 그 검증을 무한주기라고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.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한주기만큼이나 강조해서 무한주기 청문회 안 된다라는 것만큼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게 저울질이라는 얘기였어요. 그러니까 발탁 취지. 예, 발탁의 취지, 그다음에 도덕성, 자질 이런 것들을 다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것에 어느 쪽에 추가 기우는지를 좀 봐야 된다. 그게 아니라 도덕성이면 도덕성, 자질이면 자질, 뭐 하나만 딱 잡으면 무조건 밑으로 잡아내려 끄는 이건 좀 적절치 않다. 그리고 이게요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
이제 배우자가 과거에 SNS 뭐 했던 것까지 다 드러나요. 별거 다 그렇죠. 드러나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동의의 장관 지명자로 되더라도 가족이 반대할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. 아니 이제는 부인, 뭐 일가 친척 자녀 별거 다 뒤진다 이거예요. 나이 한참 많이 드신 사위도 소환되고. 그거 살다 보면 그런 거 한두 가지 안 걸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가 도덕적인 기준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사회가 발전한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저울질이란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. 그 도덕적 기준, 도덕적인 어떤 검증 과정, 그다음에 자질, 발탁의 배경, 이것이 주는 사회적 상징성과 의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울질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하나 건수가 잡혔다 하면 그냥 바로 바지꼬랑이를 붙들고 아래로 잡아 끄는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.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인재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꼭 써야 될 사람들이 양해될 법도 한 허물로 요직에 못 쓰이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생겨나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건 참 아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도 역시나 답답함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그러니까 하더군요. 저울질이 중요한 게 만약 그 도덕 검증을 비공개로 하잖아요. 근데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일부는 또 공개가 나오죠.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막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비공개가 거의 반공개 수준으로 진행될 게 사실은 눈에 보이도 뻔하거든요. 따라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저울질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정말 좀 우리 언론이나 그 정치권에서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분위기에서는 가장 무능한 사람을 후보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. 뭐 걸릴 거리를 아예 안 한 사람. 불행한 거죠.